역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도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일주일에 이제 딱 중간에 왔네요. 오늘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이키님, 한정쌤, 오늘 방송 잘 들을게요. 예, 블루마운틴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장수봉님, 대표님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이게 제가 일단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을 갖다가 일단은 켜고, 예, 핸드폰으로 됐네요. 아이고, 예, 정혜송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한동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뭐 캡처를 갖다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기사가 안 나와요. 기사가 완전히 묻혔어요. 그래갖고 캡처할 기사도 별로 없고 정말 한동훈 얘기를 하자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좀 참 안타깝네요. 네. 베로이커님 모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도 건전한 토론, 건설적인 토론을 멈추면 안 된다. 지금은 뭐 이러저런 뭐 잡스러운 소식에 할 때가 아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용방송 25년 6월 18일 방송 한동훈, 세미준, 이영수 회장 만나는데 친한계 한동훈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 물음표 땡. 예,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거겠죠. 뭐 세미준의 이영수 회장 만나는 건 다 의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창당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국힘에서 어떻게 좀 지지 세력을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한동훈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동훈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한계는 이번에 당대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뭐 그 근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뭐 이런 게 다 기사에 뜬 거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기사에 뜨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다가 흘리지 말고 우리가 좀 함께 이런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 각각을 갖다가 열띤 토론을 갖다 해봐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한동훈한테 좋은가? 뭐 이런 거를 서로 좀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다. 뭐 나대고 이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사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리고 사필경 형님 안녕하세요. 방금 듣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그 제가 참 그 인생 무상 을 갖다 느끼는 게 뭐냐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재명 그러면 뭐 찌재명이다 이렇게 불렀고 뭐 김혜경 그러면 뭐 그 법카로다가 과일을 갖다가 1,000만 원, 2천만 원 쓴 사 먹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기사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외교차 이렇게 뭐 나와갖고 뭐 오늘 뭐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다 뭐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다 또 뭐 일본 수상하고 또 정상회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래요. 그 법화로 그렇게 까대던 그 김혜경이 갑자기 참 곱고 고운 우리 고운 영부인이 돼 버렸어. 참 곱고 아름다운 영부인이 돼 버렸어요. 참 그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그 자리 하나가 역시 대통령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구나. 지금 뭐 찌재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부르죠. 네. 뒤에 각하를 안 붙이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뭐야 박정희 대통령 때는 꼭 그 뭐야 어나운서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어디를 순시하시고 뭐 이렇게 그 대한뉴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 보기 전에 애국가가 나 극장에서 실적으로 뭐 제 세대 분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뭐 지금 사람 뭐 지금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배꼽 잡고 웃을 얘기인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갑자기 애국가가 나와서 일어나서 손에 딱 얹고 구동 자세로 애국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영화 하는 게 아니라 대한뉴스 해갖고 뭐 어디 순방했다 뭐 국군 장병들이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니키님, 예. 만남 먼저 요청했지만, 이영수 회장이 여기저기 먼저, 한동훈의 호감이 있다고 흘리고 다니는, 전원이 있어. 그랬군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만남을 요청했다. 예. 사필 형이 다 잡혀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잡혀갈까요? 아니, 근데 이 기다려도 이거 잡혀갈 거지가 않은 게, 최소한 5년 안에는 안 잡힐 것 같은 게, 여러분 오늘 혹시 김건희에 관한 뉴스 들으셨습니까? 김건희가 지금 뭐 아산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다. 뭐 우울증 때문에 갑자기 입원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기사가 나냐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사인데 그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 도이치모터스 그 트레이딩 하는 애한테 수익이 나면 뭐 40%를 갖다가 수익금을 주겠다. 뭐 이런 녹취록. 뭐 그게 하나가 아니라 뭐 빼박인 녹취록이 여러 개 확보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 무상인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그거를 갖다가 뭐야 윤통 시절에 검찰이 그거를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일단 무혐의 처리한 거잖아요. 예. 그 종지부를 찍은 건데 다시 지금 그걸 갖다가 김건희 특검을 발의해 갖고 이제 이런 겁니다.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게 검찰 주도로 해갖고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하고 이 특검이라는 건 뭐냐면 검찰이 주도한 게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거죠. 예. 국회가 주도해갖고 특검 검사를 임명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검사가 딸려 나오죠. 뭐 60명, 40명 이렇게 배분이 되지 뭐 내란죄는 60명 검사가 이렇게 소집이 됐고 김건희는 이제 40명 검사가 소집이 됐고 그러니까 그 검사가 40명이 소집됐다는 건 뭐냐면 거기 수사관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200명 정도 동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수십억 수사 비용만 수십억 드는 거죠. 뭐 특검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수십억 수사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왔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갑자기 특검이 발의되고 며칠 만에 특검이 통과된 지 며칠 만에 그런 녹취록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느냐? 어? 그렇게 또 예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검찰은 지금 가만 놔두면 내년 9월에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내년 9월에 검찰청이 해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든 막아야 돼. 여기 70년을 이어온 검찰청인데 정말 여태까지요 바뀌지 않 뭐 다른 거는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법무부라는 거 법무부라는 거는 처음부터 법무부였고 계속했고 뭐 여성가족부 뭐 이런 거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많이 바뀌었고 뭐 보건복지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바뀌지 않은 부서가 뭐냐면 70년을 이어온 거는 법무부 그리고 검찰청 네, 처음부터 있던 검찰청이죠. 근데 그 검찰청이 70년의 역사를 갖다가 종지부를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위기는 김건희를 그러니까 김건희는요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김건희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 분위기가 그래. 예. 검찰도 어쨌든 김건희를 갖다가 중형을 때려줘야 뭐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해줘야 또 살아남을 확률이 그래도 그 이재명이 그래 불쌍하게 봐주면 그냥 없애려고 했다가 그래 생명만은 그냥 유지해주자.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너무 웃긴 해프닝들이 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케니님,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대표님 뜻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나라 감나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양한 논의를 건설적인 뭐 한동훈을 까기 위해서 또 뭐 한계를 까기 위해서 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 까기 위한 목적인 뭐 민주당이나 극우들이나 그런 애들이 하겠죠. 하지만 한동훈을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맞는지 한동훈이 뭐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당대표로 가는 게 맞는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제3의 보관이 있는 건지 그걸 갖다가 열띤 토론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동훈도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블루마운트님, 예, 대한뉴스 맞습니다. 대한뉴스. 정말 추억의 대한뉴스죠. 아이고, 예, 6, 7년생 한동훈님, 예, 반갑습니다. 이 필터링을 갖다가 모든 메시지로 해야 이게 보이는군요. 예, 예, 6년생 한동훈님, 예, 반갑습니다. 예, 캐니캐니님, 한동훈 보수파의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필리핀에서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믿을 사람 한동훈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블루마운틴님, 4년 전에 확보했다고.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김건희 녹취록을 갖다가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그냥 금고에 쳐넣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꺼낸 게 아니냐. 아니, 누가 패널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필기 형님, 한동영 대표님, 특검하면 친윤들 조사받아 잡혀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줄줄이 딸려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검이요. 범위가 이렇게 그 윤건희한테 딱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윤 플러스 김건희 플러스 관련된 일. 그리고 관련된 일은 그냥 엮으면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월요일인가 방송을 갖다가 정당 해산, 위원 정당 해산 그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능성이 낮지만 이게 김건희 특검이 막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죄가 막 이렇게 특검이 이제 양쪽에서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그냥 깍두기로 낀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네들이 하도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안 하면 또 정치 공방 아니었냐 이렇게 할까봐 그냥 계속 검사도 그냥 20명 딸랑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단촐하게 그거는 끝낼 겁니다. 예. 지금 핵심은 그 윤석열을 타겟으로 한 내란죄, 그다음에 김건희를 타겟으로 한 김건희 특검 이게 두 개 핵심인데 그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딱 윤석열만 국화된 게 아니라 김건희 그 관련된 일을 갖다가 특검이 조사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국힘을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우들이 똘똘 뭉친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일단은 개딸들한테는 이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보수한테도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인기가 뭐냐?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아주 확실하게 때려잡아서 중형을 해갖고 감옥에 10년, 20년 가다 놓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분이 풀릴 거잖아요. 왜? 보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보수를 완전 괴물시키고 아작을 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분풀이를 뜻밖에도 한동훈이 아니고 뜻밖에도 이재명이 대신해 준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내가 좀 그 밉상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자기를 갖다가 뭐 I love you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걔도 뭐 그래 미워할 사람은 아니네. 그래도 우리 마음을 좀 알기는 하네. 분은 풀어주네.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검과 동시에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그때 서슬이 펄을 때잖아요. 정권 5년에 한 그 반은 서슬이 펄을 치 않습니까? 뭐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좀 레임덕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서슬이 펄을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다음 작업은 뭐죠? 국힘 위원정당 해산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두고 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언론도 이렇게 설설설 기고 그리고 자꾸 김민석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김민석은요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김민석이 뭐 딥다이 계속 뭐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뭐 무슨 소명을 했는데 이게 안 맞는다. 무슨 뭐 자기가 뭐 뭐래 지금 주진우가 열심히 까고 있는데 아니 정말 그 만에 하나 김민석이 그냥 그 꼬리 자르기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김민석이 뭐 낙마를 한다고 국무총리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재명이 데미지를 입고 그러니까 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재명이 김민석 그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하도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그냥 오해다 이렇게 오해다 한마디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진 사퇴하면은 그냥 그 오해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진 사퇴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김민석이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김민석 까대는 거 좋아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 예, 캐니캐니님, 윤건이 자업자득이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시도님, 예,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시도님, 예. 하나님, 윤건이는 정권을 혼납한 자들로 일만 동정심도 필요 없는 동정심은 갖지 마세요. 예. 동정심 가질 필요가 없죠. 예. 보수를 갖다가 완전히 아작을 낸 사람 아닙니까? 예.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서를 내야 되는가, 소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 사필기 형님, 검찰 살아기 전에 죄명이 검찰 얼마나 이용해 먹네요. 정혜숙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혜숙님. 한동훈 대표님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어쨌든 우리는 한동훈을 어쨌든 지지하고 보호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안시료님, 나의 희애로 한동훈 대표님, 국힘 정당에서 안될 겁니다. 권성동, 당의원, 윤상현, 이철규, 조정훈 등등 모두 감옥으로 갈 겁니다. 정말 안시두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블루마운틴이 윤건이 처리해줘도 지휘도 안 하고 공정평가도 안 하고 당연한 거야. 처리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예,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예, 그러네요. 예. 역시 블루마운틴님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이라서 잘하시네. 혜진님, 대표님 당대표를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제가 오늘 주제로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시작할 때 120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분위기 전환이 이렇게 인생무상이다. 그래서 언론도 바뀌고 검찰도 바뀌고 완전히 이재명한테 그렇게 좀 이렇게 엎드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정말 급격히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홍준표 씨가 뭐라고 그랬느냐. 김민석은 충망했던 분이다. 한동훈 지지자들은 뭐냐? 쓰레기 집단이다.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토론할 때마다 뭐 한동훈하고 내가 친하다 어쩌다 그렇게 그 농담 따먹기 하면서 토론했던 분이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180도 태도가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홍준표 한 지지자가 김 후보자는 생각보다 실력은 그저 그런데 폼 잡는 사람 같다. 김민석이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생각보다 실력은 그 정도 폼 잡는 사람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고 부정적으로 물었지만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김민석을 싸고 돌았다. 쉽게 얘기하면 홍준표가 김민석을 싸고 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까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지자들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홍준표 정 시장을 상대로 악플을 단다고 제보하자 홍 시장은 자신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쓰레기 집단일 뿐이다. 그런 잡새들은 대응 가치가 없다. 때가 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완전 그 오만 얘기는 다 쓰지 않습니까? 쓰레기 집단이다. 잡새들이다. 천벌을 받는다. 예? 참, 그 인생무상을 느낍니다.
아니, 이 정치라는 게요, 이렇게 스탠스가 확확 바뀌어야 정치 생명이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이럴 때마다 좀 회의를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씨 그러면 정치를 꽤 오랜 사람이고 자기가 뭐 무슨 국힘의 뭐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듯하게 그렇게 항상 발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국힘을 지키고 내가 보수를 지켰는데 용병들이 와갖고 윤석열, 한동훈 용병들이 와서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홍준표 아닙니까? 야,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정치인들은 이렇게 확확 좀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생명이 오래 가는 건가요? 아이고, 정말. 네, 사필개정 종평은 재임사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네, 준표는 입이 하수구입니다. 사필개정이 준표야. 그 주둥아리 좀 닥치세요. 블루마운틴이 한 자리 꾸라고 있네. 하나님, 정체가 드러나네요. 초파번성. 아니, 어쨌든 뭐, 홍준표가 뭐, 몇 달 후에 뭐 이준석하고 신당 창당을 다시 한다.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또 한번 이 정치인에 대한 좀 회의가 된다. 정말 되게 한국의 정치인 보면은 뭐 줏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근데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국회의원도 뭐 1선이 아니라 뭐 3선, 4선, 5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예요. 자, 지금 기사가 어떻게 떠냐 하면 한동훈 전대 출마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출마할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출마하면 안 된다. 말리는 목소리가 많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정성국 의원이죠. 그래도 친한계에 좀 뚝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성국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말에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여러 가지 의견 5대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5대5가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7대3, 8대2로 출마하지 말라는 쪽이 훨씬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국 의원 얘기가. 전당대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리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달 반 정도에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다만 지금 주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여론을 더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안을 받아들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원석 후보가 원내대표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등변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겠지만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마저 좀 읽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어려운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우려된다. 당장 또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마 1년 동안 잘 하려고 할 것 같다. 라고 말해요. 국민의힘은 다음 지방선거 승기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더불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출전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한 전 대표는 최강 병기이기도 하지만 최종 병기로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함께 고민해보자. 당대표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다고 신지호 의원이 전달을 했습니다. 음. 자, 뭐 우리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건전한 토론을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맨 먼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당대표에 나가야 된다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또 분위기가 돌아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친윤계에서 전당대회를 열면 한동훈이 당대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지 말고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을 갖다가 연장 해갖고 비상대책 그 위원장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자라고 플랜을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또 안 보게 말이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난리를 쳐갖고 권성동이 결국은 사퇴를 하고 또 새로 뽑았는데 송원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밥의 그 나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송원석이 되자마자 8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기류가 좀 많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전당대회만 열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갖고 한동훈이 그렇게 항상 공언을 했던 친윤을 청산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전당대회 열면 지금 정성국 의원 말대로 한동훈이 당대표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대표 당원이 뽑는 거니까 될 수 있겠죠. 당원들이 힘을 합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된다 한들 친윤 청산이 될까요?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한동훈이 5개월 동안 당대표를 했지만 친윤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친윤들에 의해서 오히려 제어가 돼서 쫓겨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친윤은요 그전보다 더 강력한 친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쥐가 코너에 딱 몰리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친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자기네들이 뒷 배경을 삼았던 누가 지금 날아갑니까? 김건희 날아갔죠? 윤석열 날아갔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역 1, 2년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거 10년, 20년이란 말이죠. 진역이. 그러니까 완전 중형이란 말이죠. 이게 분위기가. 그러면 친윤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뭐 윤석열, 김건희에서 나온 게 친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경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배경이 없으니까 여기서 흩어져 버리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 그 70%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108명 중에 70%가 이번에 송원석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송원석하고 나누면 합하면은 거의 의원 수로 따지면 한 8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80명 가까이 되는 이 숫자, 예. 이 숫자가, 7, 80명 되는 이 숫자가 똘똘똘, 그전보다 훨씬 더 똘똘똘 뭉쳐 있는 거죠. 왜? 이거 뭉치지 않으면 자기네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그렇게 아주 똘똘똘 뭉치기 전에도 어수룩하게 뭉쳤어도 한동훈이 청산을 못 지켰는데 이제 그렇게 똘똘똘 뭉친 정말 바위돌같이 땅땅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단기간 내에 그 한동훈이 친윤 청산이 될까요? 이게 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는 사실을 갖다가 이 필드에 있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성국조차 옛날에는 5대5였는데 지금 급격히 어떻게 되느냐? 당대표 나오지 마라. 나와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당대표 나오는 게 한동훈을 다시 쫓아낼 명분만 줄 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당대표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년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힘의 그 당의 간판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럼 당명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당명을 바꿀 때는 무슨 안에 개혁이 돼갖고 개혁의 의미로 뭐 친윤이 청산됐다든가 우리는 새로운 당이다 이런 의미로 당명을 바꾸지 아니 그냥 간판만 바꿔달 수는 없잖아요. 친윤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당명도 못 바꿔요. 그냥 국힘 그대로 나가야 돼. 그러면 국힘 그대로 나오면 아작 날 거는 뻔해. 그리고 이재명은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 들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전 국민한테 뭐 기본적으로 10만 원인가 15만 원을 뿌린대요.
10만 원, 15만 원 뿌리고, 그 다음에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렇게 갖고 뿌리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50만 원, 중간쯤 받는 사람은 한 30만 원, 아무리 못 받아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기 싫어도 강제로 주는 거죠, 그냥. 그냥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그냥 잔치 베푸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야, 왕이 왜, 왕위에 딱 오르면, 탕평책, 그렇게 갖고, 죄수들 다 풀어주고, 죄수들 사면수급 뭐 하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중소상인들 빚을 탕감해주고, 완전 빚잔치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다가 뭐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도 심지가 굳은 사람 같아요. 자,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그거는 반대한다. 그렇게 무작위로다가 뿌리면 어떻게 하냐? 경제 효과도 없다.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정면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정말 정치인이라고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인이 아니죠. 네, 공무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결기와 자기 어떤 그 가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정말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친윤을 청산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갖다 승리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굳이 당대표라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지방선거에 실패하면 그걸 명분으로 또 친윤들이 또 잘라낼 텐데 그리고 친윤들이 잘라내지 않아도요 한동훈 성격상 그냥 물러나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총선을 갖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8석,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 저지선은 막았지 않았습니까? 100석은 일단은 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딱 결과가 나오자 뭐 주변에서 뭐 사퇴하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하고서 총선 그 결과를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참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퇴해라 마라 이러지 않아도 한동훈 스스로가 그냥 내가 책임지고 한동훈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유익이나 실리나 이런 걸 챙기는 사람이야. 항상 경우 바르게 명분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한동훈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동환님, 저 생각도 다음에 당대표 나오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출마해보세요. 그러니까 김동환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김동환님은 지금 국회의원을 출마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김동환님 나름대로 한동훈이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가? 아니, 사실 국회의원 가능해요. 왜냐하면 6월 3일 날 지방선거 할 때 국회의원 그 보궐된 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 날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뭐 어디가 비었나 이렇게 갖고 그 지역에 출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김동완님은 왜,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보다는 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친한동훈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열띤 토론을 해야 된다. 한동훈은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된다. 한동훈은 다음번에 당대표가 돼야 된다. 한동훈은 다음번에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뭐 한동훈은 다음번에 어떤 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구구절절이 건전한 토론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무슨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거나 뭐 무슨 친한계를 왜 까냐, 뭐 지지자들을 왜 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동훈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간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다. 서성자님, 홍준표, 당신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정말, 홍준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서필규정님, 저것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서필규정님이, 자, 이제 논의의 이제 시작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당대표가 되는 거는 당원들의 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공천이고 자지고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결집만 하면, 그 다음에 되게 보면은 당원 몇 프로, 뭐 여론조사 몇 프로 하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이 결집만 하면은 당대표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정성국 의원도 만약에 당대표 나온다면 당선될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 또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예? 여기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길 리서치에서 속보 이렇게 하고 국힘 차기 당대표 김문수가 20%, 한동훈 14%뭐 이런 여론, 그러니까 김문수가 당대표가 나오면 김문수가 될 확률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여론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고 치고 우리가 결집만 하면 우리 힘으로 한동훈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회의원 사표기정님과 아까 김동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회의원은 이게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이 됐건 서울시장이 됐건 이건 이제 공천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공천하고 관련된 문제 있을 때는 나오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국힘 안에서 공천을 받아. 이런 거죠. 뭐 그게 제일 클리어한 방법이죠. 아직은 국힘 소속에 있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국힘 안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던 아니면 서울시장 나가도 공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의 공천을. 그런데 만약에 친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게 공천이 어렵다, 공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하나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국회의원 된 경우에는 있긴 있어요. 뭐 이해찬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이 뭐죠? 세종시 이전 뭐 이것 때문에 이 충청도 이 세종시 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천 안 주니까 열받아갖고 이해찬이 세종 쪽에서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당선이 돼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도 있었나? 김무성도 무소속 당선이 있었는. 잠깐, 어쨌든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 무소속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창당이에요. 무소속으로 나오면 뭐 확률보다는 그냥 창당해서 어떤 조직력을 갖고 거기서 그냥 후보로 나와갖고 그렇게 해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오고 이제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자, 창당 얘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국회의원 나오세요 하면은 그럼 국회의원 나오면 공천이 가능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공천 받기 어려우면 그럼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창당해서 창당 후보로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지금은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전한 토론을 갖다가 막 해갖고 거기서 뭐를 이렇게 쪼려내고 해갖고 베스트 초이스를 찾는 그런 지금 노력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 헬렐레하게 김민석 가는 거 좋아하고 뭐 누구 가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헬렐레하게 지낼 때가 아니다. 아니 김민석이 국회의원 뭐 국무총리 대단한데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재명이 10만 원을 뿌리다 만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니 우리가 뭐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10만 원 뿌리는 거다 우리 아들 딸들 빚으로다가 던져주는 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투표 다시 하자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민 투표로 뭐 10만 원 줄지 않을지 결정합시다.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동훈한테 집중해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에 대한 토론을 갖다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토론이다. 블루마운틴이 절대 안 주죠. 공천 줄 리가 없죠. 아니 지금 당대표 내는 것도 막으려고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년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인데 공천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서상님, 홍준표 더 추이위원회 그만 정치에 손 떼세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그러네요. 주니키님, 최종병기이자 최종병기 한동훈 맞습니다. 최강이자 최종병기다. 우유제키 사랑님, 홍준표는 입이 걸레다.
유전자 한동훈님, 홍동 개달당에게 아부에서 명태균 사법으로 수면하고 개달당이 던져주는 똥덩어리 기대하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아무리 똥개가 똥을 마다 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 주장합니다. 미천이 다 드러나 보이네요. 홍 아가리 파이터, 예, 아리리 털 때마다 예,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블루마운틴님, 예, 명태균 때문에 지금 좌파 호소인 전향 중 그렇습니다. 혜진님, 60명 송원석. 그러니까 60명 송원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명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의정부 쪽에서 나온 사람이 친한동훈에서 30석 받았고, 나머지가 뭐 16석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면 70석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76명인가? 그러니까 70명에서 80명은 아직 친윤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유제키 사장님, 한동훈은 출마할 거니 주연분들이 말려도 이미 결심 굳었음. 라방에서 힌트 줬음. 그렇군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우유제키 사장님의 지금 이 논리는 또 이 뒷받침해 주는 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썸네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나올 당대표로 나올 생각이 없다 했다면, 굳이 이 세미준의 이영수 회장을 갖다가 만나자고 했을까? 물론 아까 주니키님이 얘기한 대로 어벤져스에서는 세미준의 이영수 회장이 막, 냄새를 폈다. 한동훈 어떤 사람이냐, 어쩌고 만나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막 이렇게, 냄새를 풍겼다. 그래서 한동훈이, 연락해갖고, 만나자 해갖고, 독대를 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한동훈이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안 만나는 거죠. 아무리 냄새를 피우고, 아니, 제가 한동훈 만나겠다고 아무리 냄새를 피워도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시나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만날 때는 한동훈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아니, 세미준 이영수 회장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했죠. 자, 세미준 이영수 회장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캠프 때 그래도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세미준의 이용수 회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킹메이커라고 얘기를 별명이 킹메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는 홍준표를 지지했고 김문수는 왜 지지를 안 했느냐? 구구가 싫어갖고 태극기 부대 거기 구구들이 해갖고 이 사람 칼라는 뭐야? 구구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건 보수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독대를 했다. 그리고 독대했을 때 그 기사에 나온 거는 뭐냐? 당대표에 나오셔라. 근데 전제가 뭐냐? 전제가 뭐냐면 이영수 회장만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면 이 전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를 내고서 당대표 되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방송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칼라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윤이라고 봐야 돼요. 친윤인데 지금에서는 뭐예요? 친윤에 약간 회의를 느낀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윤 김건희 벌써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알겠죠. 벌써 그 코스가 딱 보이잖아. 이건 그냥 10년 정도 가겠구나. 윤석열 한 20년 가겠구나. 깜빵 가서, 나타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김문수, 밀 사람이 아니고, 홍준표, 내가 지지했지만,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도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을지 모르죠. 왜냐면 킹메이커라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될 만한 사람한테 베팅하는 게, 또 이런, 승부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갖다가 모를 리는 없고 알고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강 대표에 나올 것 전제하고 만날 수도 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이시다. 우이제키 사랑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지돈 주냐? 예, 지돈이 아니라 우리 사실 우리 돈도 아니야. 우리 아들 딸 돈이야. 우리 아들 딸들 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뭐 다 해갖고 무슨 84조인가 된다고 그러죠. 예, 총 금액이. 그 빚을 갖다가 우리 아들, 딸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귀찮지 하고 생색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블루마운틴님, 우리 애들 세금에 치워 죽겠다. 하나님, 1년 뒤 폭삭 망했어. 지나고 나타나는 게 날들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 제가 말한 대로 뭐 무슨 서울시장이냐, 서울시장이냐, 당대표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냐.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그냥 잠수 타는 거예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죠. 네. 1년.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안철수도 그랬고 미국에 뭐 1년 동안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외국 안 나가더라도 그냥 국내에 있으면서라도 그냥 1년 동안 치과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우 수를 갖다 쫙 펼쳐놓고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꽉 침묵하고 있다가 상황 봐갖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깃발을 쳐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혜진님, 그렇죠. 보궐선거를 나가야죠. 그러면 그 세금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내는 세금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 돈 주는 게 누구를 위한 세금인지 이재명을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런 거죠. 대통령 잘 뽑았다. 돈을 막 주는 대통령이다. 근데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아들, 딸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 주면은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김보고님, 한동훈 화이팅!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보고님, 주니키님, 아이고, 예, 아이고, 혹시 우리 스패너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성장님, 대표님, 지금 나오시면 고생만 하시다가 지들의 힘에 밀려날 거예요. 대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선은 이제 5년 남았죠. 왜냐하면 임기 단축 이거 안 할 거, 이재명은 절대 안 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안 합니다. 5년 후에 대선이다. 이렇게. 하나님, 일단 원내 진입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다르는 거죠. 원내 진입. 우유의 기사랑님, 10만 원은 지방선거 때 줄 듯 매수. 일단 결정은 해놓고 돈 뿌리는 거는 6월 3일 한 몇 달 전에 너무 재밌으시다. 예. 신디 송님, 보기만 해도 아까운 한동훈. 어떻게 해야 그가 온전한 정치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토론을 좀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타부시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이고, 나님, 한동영님, 꼭, 한 대표님 만나야 할 듯요. 예. 나는 막 연기를 펴도 안 만나죠. 연기를 막 심하게 피는데도, 대놓고 피는데도 안 만나죠. 동그라미님, 한 대표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한 방향의 토론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초이스 중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예, 사필경 형님, 잠수 쪼다. 저것들 감옥 가면 나오는 것도 한 방법.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좀 토론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오늘 저희가 왜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통령. 예. 그냥 카톡에서 한통령 이렇게 치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쭈니키님이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이제 뭐 속이 터지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오분이 속이 터지니까 뭐 이러저런 막 하소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또 신당 창당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 12월 달에 한통영방송에서 주구장창 그 신당 창당하라고 할 때 했으면 지금 완전히 대박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해갖고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니까 쭈니키님이 이걸 하나 올려주셨어요. 내가 참 고민하다가 올린다. 자, 해시태그가 어떻게 붙어 이거 이제 그 쇼츠 영상이에요. 이 쇼츠 영상이 뭐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 뉴스엔진 정답은 이게 박상수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대선 전에 한 얘기예요. 지금 최근 한 얘기가 아니라 대선 전에 한 얘기인데 해시태그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예. 제가 확대해서 해시태그를 써놨습니다. 한동훈 신당 차리라는 분들께 라고 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뭐 핵심은 이거예요. 자, 민주당의 예를 듭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네다섯 개로 쪼개지면 국힘은 무슨 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선거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국힘이 만약에 쪼개져 갖고 뭐 한 4개, 5개로 막 이렇게 쪼개지면은 이건 뭐 어느 선거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더라라고 박상수 변호사가 전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대표 이거는 제가 그 말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짧게 좀 전달하자면 그런 거예요. 박상수 변호사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보수 정당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을 깨면 안 된다. 즉 뭐예요? 우리가 신당 창당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이 수치 영상 그랬더니 또 그 얘기 뭐 이런 얘기 중에 또 뭐 뉴스엔진 그 진행하시는 또 사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예 그렇죠 맞죠 이렇게 또 맞장구를 치면 신당 창당 안 됩니다 라는 뉘앙스로 한 짤입니다. 예. 쇼츠 영상이에요. 뭐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시면 다 알만한 쇼츠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요? 생각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사색할 때고 생각되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건전한 토론을 갖다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당 창당을 갖다가 하면 우리가 이제 대선 전에는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당 창당하면 우리는 망한다. 신당 창당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신당 창당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우리 쫄딱 망했잖아요. 국힘 지지율 지금 20% 나갔잖아요. 20%. 아니 국힘 지지율 20%일 바에야 어차피 아니 누가 과장해서 한동훈이 신당을 갖다가 4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5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한동훈 신당 1, 2, 3, 4, 5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한동훈 신당 하나예요. 그럼 국힘이 하나 있고 제3지대에 한동훈 신당이 하나 있겠죠. 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도 우파들은 다 한동훈 신당으로 간다. 예, 왜? 극우 싫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온건 보수들 다 한동훈 신당으로 간다. 왜? 극우들이 싫기 때문에. 그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과장해서 무슨 뭐 국힘이 마치 한동훈이 당을 갖다가 4개, 5개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그렇게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그 신당 창당을 안 하고 국힘을 끝까지 지키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당 창당을 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졌잖아요. 저도 보통 진 겁니까? 개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서필기정님, 예, 저 영상 봤어요. 보셨구나. 아이고, 저만 못 봤네. 저는 사실 못 봤어. 어떻게 나만 피해갔지 이거를? 어? 나한테 눈에 띄면 욕먹을까 봐 그랬나, 그 당시에? 나만 피해갔지? 저는 오늘 봤어요. 쭈니킴님이 단톡방에 오늘 올려줘갖고, 오늘 봤어요, 저는.
그래갖고 약간 좀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냥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하정영님이 꼭 한 대표님을 만나야 들려. 정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다이렉트로 한동훈을 갖다가 알아야 돼. 이 중간에 선 사람들이 연결을 안 시켜줬어. 제가 한번 깠어요, 그거를. 예, 그 단톡방에 까고 뭐야, 제가 그 측근이 있습니다. 측근이 있는데 아마 단톡방에 보신 분들은 제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누군지 알 거예요. 측근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뭐 아쉬워서 그 사람을 잘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왜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된 거냐면 제가 하도 답답하고 많이 대선은 아작이 나고 한동훈은 정말 오리무종으로 막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세부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제 딸하고 왜 뭐야,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온 딸하고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하기 전에 방송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중매를 좀 서달라, 연결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동그라미님하고 신여왕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걸 보냈어요. 보내갖고 거기 이제 그분 연락처를 주고 이렇게 해갖고 카톡이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제가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번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뺀지 맞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제가 단톡방에 올렸느냐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때문도 아니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방송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여왕님하고 동그라님이 그 제 방송을 듣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을 내서 그 어레인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신여왕님과 동그라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필 형님, 잠수 좋으다. 저것들 감옥 가면 나오는 것도 한 방법. 예, 동그라미님, 아이고, 예,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 주니키님, 한동영 선생님, 그 영상 최근 거, 최근 거예요? 근데 맞지? 아니, 그러니까, 최근 거라고 그래도 아주 대선 전일 거 같은데? 대선 전일 거, 그죠? 예. 대선 이후는 아니죠. 왜냐하면 대선 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대선 이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동남이, 네 개 만드는 게 아니고, 국힘이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지금 그 한동훈의 처지를 보면 좀 안타깝다. 예. 정말 그 한동훈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더욱더 한동훈을 위해서 좀 똘똘 뭉치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한동훈을 어떻게 좀 위로를 해줄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 정치에 그런 판에 뛰어들어갔고 정말 정치에 뛰어든 이후로 집에 아마 월급을 못 갖다 준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이 부자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는 지금 뭐 수십억 대 연봉을 벌고 있는데, 심현장에서 와이프는 수십억 대 연봉을 벌고 있는데, 자기는 당대표 월급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무슨 세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뭐 돈만 계속 쓰고 있지, 돈을 벌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게 벌써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동훈, 정말 그 한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좀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한동훈을 위한 건전한 토론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의 한통형 방송을 또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월 1일에서 6월 12주 동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67년생 한동훈님, 이정현님, 지선영님, 함정수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또 스포츠가로 후원해주신 분, 정진웅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67년생 한동훈님께서 13만 4,700원, 또 지선영님이 10만원, 이정현이 10만원, 이렇게 또 거금을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요즘은요, 제가 사실 그 소화가 잘 안 돼요. 너무, 너무 한동훈이 너무, 애처롭고, 정말 한동훈의 그 아픔과 외로움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갖고, 아, 요즘은 정말, 소화도 잘 안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몸 상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합시다. 네,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한동훈이 좀 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네 가지 방법이 나왔네요. 그죠? 첫 번째, 국회의원, 당대표,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1년 동안 잠수 탄다. 네 가지 방법이 나왔어. 예. 그러면 이 네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뭔가, 열띤 토론을 좀 해봅시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한동훈한테 베스트 초이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이고, 여러분, 오늘도 또 한 1시간 10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 내일 목요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방학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